안녕하세요. 토요코치 임철입니다. 앞선 영상을 보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질문을 몇 개 던지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인데요.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볼게요. 일단 once의 품사를 한번 맞춰보시고요. 품사가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두 개를 다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서는 무슨 품사로 사용됐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thicken의 의미 simmer은 다루지 않았고요. serve는 다뤘습니다. 여기에서 serve의 의미 그리고 swift라고 하는 형사의 의미를 한번 체크를 해보죠. 네, once의 두 가지 품사는요. 1번, 2번 두 가지 품사가 자주 보이는 형태는 부사 형태로 되게 많이 보이죠. 부사로는 한 번이나 한때란 뜻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부사절 접속사일 수 있고 부사절 접속사라면 일단 뭐뭐한 후에란 뜻이었죠. 그리고 이 문장에서는 부사절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once thickened thicken은 thick 이라고 하는 형사에 en을 붙인 형태로 동사화 시킨 거죠. thicken 두꺼운 그리고 또 무슨 뜻? 액체나 기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짙은 아니면 걸쭉한 이런 뜻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요리 상황이었고 액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였기 때문에 걸쭉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오는 거였죠. thick는 걸쭉하게 하다. 그리고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 이 pp형 과거 분사가 나왔습니다. 수동의 의미를 넣어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였죠. once thickened 일단 걸쭉해지고 난 후에 요런 말이고 그리고 여기서 serve의 의미는요. serve는 serve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음식에 관련돼서는 음식을 제공하다, 음식을 내오다 하는 뜻이었죠. 네. 그리고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once thickened 일단 걸쭉해지고 난 이후에 do not let it simmer 하게 하지 말고 근데 여기 키워드가 do not 하지 말고 too long 너무 뭐뭐 하지 말고 제공을 하는데 너무 뭐뭐 하지 말고 바로 제공해라 이런 문맥이면 적당할 것 같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이 바로였어요. 요런 거 우리 얘기했었고 그리고 바로를 여기서 의미하는 것이 바로에 물론 quickly 라든지 immediately 요런 것이 나왔으면 쉽게 맞출 수 있었겠죠. 근데 swiftly 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그래서 요게 답이었어요. 이 어휘 문제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휘를 알면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쵸? 근데 이 문제는 어휘를 조금 몰랐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눈치를 좀 발휘하면 신공을 좀 발휘를 하면은 do not too long 너무 뭐뭐 하지 말고 serve 제공해라 빨리라는 의미를 파악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네요. 근데 물론 또 선택지에 있는 이 보기에 있는 단어들을 몰랐으면 찾기가 어려웠겠죠. 요게 약간 간단한 설명이고요. 여기 나왔던 어휘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thicken부터 한번 볼게요. thicken은 thick에 en을 붙인 형태고요. 이런 형태의 동사는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아까 이전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shorten 줄이다, widen 넓히다, 그리고 encourage 용기를 주다 이런 거 외에도 또 좀 자주 보이는 단어들이 broad가 넓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broaden이라고 하면 넓히다는 뜻이고요. 넓히다는 단어는 좀 자주 쓰이는 단어가 expand 확장하다는 단어가 있어요. 그쵸? 이거 같은 뜻일 거고 그리고 또 tail이 무슨 뜻이죠? 꼬리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entail 하면 꼬리처럼 달고 나온다. 그래서 이것이 수반하다. 어떤 일을, 어떤 상황을 수반하다 라는 뜻이에요. 전부 다 공통점이 조금 쉬운 단어에 en을 붙인 거네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thicken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기체나 액체에 많이 사용되는 걸 봤어요. 저는 뭐 두터운 안개 thickening frog가 아니라고 왜 이럽니까? thickening fog 아니면 안개가 짙어졌다. The fog thickened quickly 이렇게 그리고
액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the soup was very thick. 그 수프가 굉장히 걸쭉했다. 이런 것처럼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simmer은 아까도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어요. 저 simmer은 무슨 뜻이냐면 simmer하고는 boil하고 조금 차이 있어요. boil은 끓이는 거죠. simmer도 끓이긴 끓이는데 조금 중탕으로 끓이는 거예요. 너무 세게 끓이지 않고 공기방울이 한두 방울 올라올 정도로 끓이는 거고, 보일은 부글부글 막 물 표면이 막 이렇게 넘치도록 부글부글 끓는 것이 보일이죠. 그래서 simmer은 주로 제가 요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저도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유튜브 비디오 찾아보니까 simmer 같은 경우는 계란 포칭이라고, 계란 물에다가 이렇게 뭐랄까 에그 베네딕트 같은 거 먹으면은 계란이 이렇게 기름에 하지 않고 물에 한 거 있죠. 그런 거 할 때나 아니면 야채 데칠 때 쓰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시머리고, 그러니까 이미 뭐랄까 그 수프나 이 요리가 걸쭉해졌으니까 너무 오랫동안 거기 중탕에 두지 말고 너무 오랫동안 끓이지 말고, 그리고 제공을 해라. swiftly, quickly 이런 말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단어는 serve도 사실은 시험에 죄송합니다. serve도 시험에 많이 보이는 단어였어요. 최근에는 많이 보이지 않았는데 serve가 뒤에 사람을 목적으로 취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쵸? our company serves business people 이라고 하면 우리 회사는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또 목적으로 사람이 나올 수 있고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 목적으로 지역이 나올 수 있어요. 아까 똑같은 문장으로 Our company serves the entire region 이라고 하면 우리 회사는 그 전역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동사일 수도 있고 타동사일 수도 있고, 또 타동사일 때 목적어로 음식이 나온다. 목적어로 그러면 음식을 제공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약간 수거로도 외우는 표현인데 serve as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어떤 기능을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this letter, 이 편지는 serves as, 기능을 합니다. confirmation of your reservation, 당신 예약의 확인 기능을 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다는 거는 당신의 예약이 확인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네요. 그렇죠? This letter serves as confirmation of your reservation.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serve as라고 하면 뭐뭐의 기능을 하다, 뭐뭐로서의 기능을 하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계속 가보죠. sturdy를 한번 보겠습니다. sturdily, 부사형으로 나와 있는데 형용사는 sturdy죠. sturdy는 튼튼한, 잘 뭐랄까 망가지지 않는 이런 뜻에서 durable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durable. 그쵸? 근데 sturdy는 주로는 저는 가구하고 쓰이는 거 되게 많이 봤어요. The desk is very sturdy. 그 책상이 sturdy하다, 아니면 sturdy chair이라든지 튼튼한 의자, 그리고 신발 같은 거에도 사용할 수 있기는 해요. sturdy sneakers, 튼튼한 운동화, 이렇게 해서 durable하고 같이 갈 수도 있고, 때로는 sturdy는 주로 가구에 많이 사용되는 거를 저는 봤고, 물론 사람 성격을 설명할 수도 있기는 해요. 사람 성격보다는 체구 같은 것. 그리고 clerical은 자주 보이지는 않는데 최근에 시험에서 한번 봤어요. 언제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 없겠지만 굉장히 최근입니다. 최근에 봤고, clerical 자체는 사무적인이란 뜻이고요. clerical error이라고 하는 표현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clerical error이 있었다는 거는 뭔가 사무적인 실수가 있었고, 복사상이나 아니면 계산상 아니면 시트 작성할 때 사무적인 실수가 있었다. 사무적인 실수란 뜻입니다. 그리고 inadvertently, 요거는 우리말로 하면 무심코란 뜻이고요. 무심코고,
일부러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by accident, 사고로 아니면 일부러 하지 않은 실수로 라는 뜻이고, 또 unintentionally 요런 거랑 같은 말이겠죠. 그리고 또 여기가 이게 노출됐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어휘는 일단 이렇게 마치고요. 계속 봐주시면 다음에는 뭐를 설명할까요? 요 부사절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할게요.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어휘 설명은 여기서 끝. 다음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부사절 접속사의 쓰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사실 이 설명은 굉장히 방대할 수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한다고 해도 자꾸 10분이 넘어가네요. 이미 10분이 넘었죠. 네. 그래도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once가 여기서 일단은 부사절 접속사로 쓰였다고 했고요. 그리고 thickened가 과거 분사라고 했어요. 그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부사절 접속사는 뒤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조금 제한적이에요. 뭐 모든 문법 기능어라고 하는데 기능어들이 마찬가지죠. 부사절 접속사 뒤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따로 있고, 그리고 전치사 뒤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따로 있고, 부사절 접속사는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것이 주어 동사를 동반한 완전한 절이 나옵니다. 뭔가 빠진 말이 없이 완성된 문장이어야 해요. 완성된 절이 나오고, 그리고 부사절 접속사가 들어간 그 절이 축약이 됐을 때는 어떤 형태냐면 좀 축약 형태라고 표현을 할게요. 뒤에 분사만 나오게 됩니다. 분사 구문. 근데 분사 구문은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주로 ing나 pp형으로 생겼어요. 근데 이거 분사 구문을 배워야지 알겠지만, 분사 구문은 아예 이 동사부가 없고 형용사나 부사나 전치사구만 남아있는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사절 접속사하고 쓰이는 말들이고,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명사 종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명사가 나오거나 대명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명사구가 나오거나 명사절이 나오거나, 동사를 쓰신다면 명사화 시킨 동사를 써야 돼요. 그거를 동명사라고 하죠. 투부정사는 전치사 뒤에 이어지는 말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전치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올 수는 있겠죠. 새로운 의미 단위가 시작한다면. 근데 전치사 다음에 이어지는 말로 투부정사 나올 수 없습니다. 그때는 동명사를 쓰는 거예요. 요거를 좀 강조를 드릴 거고요. 예를 들면은 일단은 여기엔 once라는 말을 썼는데 다른 부사절 접속사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when이라고 했다. when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말이 when you entered the lobby, 이렇게 갈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당신이 로비에 들어섰을 때, 이런 뜻이고, 여기서는 1번처럼 주어 동사가 나오는 구조예요. 그쵸? 근데 이거를 축약을 하면은 when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사 구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when entering the lobby, 로비에 들어섰을 때 라는 뜻이죠. 그리고 분사 구문은 이런 ing나 pp형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뭐 when entering the lobby, when asked a question. 이 entering은 능동의 의미니까 뭐뭐 한다. 이거는 수동의 의미, 과거분사죠.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질문을 받았을 때, 로비에 들어섰을 때, 당신이 로비에 들어섰을 때, 이런 뜻이네요. 그쵸? 그래서 이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절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 분사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분사 형태는 ing나 pp형으로 주로 생겼지만 항상 그렇진 않아요. 이 분사가 자 while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또 while도 부사절 접속사니까 이거는 while you're on duty. 네가 근무 중, on duty는 근무 중이라는 뜻이에요. 근무 중일 때는 이런 말이고요. 이 뒤를 축약을 한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분사의 동사가 비동사일 때는 being이란 말은 주로 생략합니다. being이 들어갈 때는 진행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being이 계속 남아있기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being을 없애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while on dut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또 while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반대로 on duty 앞에 나올 수 있는 품사가 뭐냐 이렇게 하면 이것이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앞에 올 수 있는 말은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절 접속사가 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during이나 뭐 for 이런 말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쵸? 일단 그렇고 그리고 전치사 뒤에는 뭐 명사나 아니면 동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뭐 아까 지금 얘기했던 during이나 for이 전치사인데요. during이 들어간다? during 뒤에 나올 말은 뭐 during 다음에는 기간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during the vacation 방학 동안에 보니까 이 명사 표현 앞에 during 나왔죠. 전치사. 근데 vacation을 조금 바꿔볼게요. during I was spending some time off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I was spending some time off 시간을 좀 휴가 기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 보내고 있다라는 절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이제 또 접속사가 돼야 돼요. 접속사. 그래서 들어간다면 while 같은 말이 들어가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면 일단 once는 부사절 접속사로 쓰였고요. once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말은 이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말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어 동사를 동반하는 완전한 절이 나오거나 아니면 분사 구문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전치사 다음이라면 명사나 명사구, 절, 동명사가 나온다는 것.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헷갈리는 개념이긴 한데 이 동명사구나 분사구문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가 들어가도 되고 부사절 접속사가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렇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낼까요?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형태를 부사절 접속사 중에서 분사구문 형태를 취하지 않는 그런 부사절 접속사도 있어요. because는 절대 이런 형태를 취하지 않습니다. because 다음에는 분사구문이 나오지 않고요. because 다음에는 항상 주어 동사 나와요. 그리고 부사절 접속사 중에서 뒤에 that을 달고 있는 것이 있어요. 때에 따라서 that이 생략되기도 하는데 이 that을 달고 있는 거는 사실은 now that은 뒤에 있는 that은 that 절입니다. 완전한 절. 그렇기 때문에 이 that 절 다음에는 분사구문이 나올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that을 달고 있는 아이들 now that 이라든지 so that 같이 더 많이 있습니다. that이 생략된 표현도 있고 이런 것들은 뒤에는 항상 분사구문하고 쓸 수 없고 얘네들은 항상 주어 동사를 동반하는 절하고만 써야 되는 표현입니다. 네, 여기까지 요걸로 마치려고 해요. 마치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코멘트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한번 레슨을 또 만들어 볼게요.